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음악생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고전과 합창교향곡을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서양음악사의 세계로 모두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고전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알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함께 올려놓은 학습지도 함께 봐주시면서 공부하셔야 해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에 빈칸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을 잘 듣고 빈칸을 채우면서 학습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전시대 음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전시대 음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이 지휘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 넣어 봤는데요. 음악적인 특징을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시대란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을 이르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뒤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전시대에는 균형 잡힌 형식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따른 음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화성음악이 최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화성이라는 것은 화음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화성음악은 선율이 화성적으로 연주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곡 등 절대음악이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음악이라는 것은 순수한 예술성만을 목표로 하는 음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음악이 발전했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시대 음악 특징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5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시대의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전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 3분을 모셔왔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하이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1732년도에 태어나서 1809년까지 사셨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쾌활해서 파파 하이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작곡가로는 모차르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모차르트의 죽음이 1791년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굉장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성격이 경쾌하고 장난기도 굉장히 많아서 그의 그런 성격이 음악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유명한 노래들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도에 태어나서 1827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인상이 굉장히 강하시죠? 베토벤은 실제 성격이 자존심도 강하고 성격도 불퉁불퉁거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조금 다가서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토벤은 잠깐 하이든에게 음악을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베토벤의 별명이 악성입니다. 악성은 무슨 뜻이냐면 음악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음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룬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고요. 악성 베토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작곡가 베토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상할 곡이 베토벤이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베토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베토벤은요, 독일 태생의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업적을 인정받는데요. 고전 음악을 완성했다고는 평을 받습니다. 고전 시대의 고전 음악을 완성하고 고전 시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낭만파, 낭만 시대의 음악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25살 때 귀에 병이 생긴 겁니다. 귀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베토벤은 점차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아예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작곡한 노래들이 있겠죠. 그런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베토벤의 대표 작품으로는 영웅교향곡, 운명교향곡 등이 있고요. 피아노를 쳤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 피아노 소나타 월광, 비창, 열정 등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한번 감상해 볼 거예요. 베토벤이 교향곡을 여러 개 작곡했는데요. 오늘 감상할 곡은 그중 9번입니다. 9번 교향곡의 별칭은 합창인데요. 그래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사실 연주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총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 2, 3, 4, 4개의 악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오늘 4악장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4악장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어떤 일부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는 동안 영상에서 나오는 자막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일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 중에서 선생님이 합창이 주도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밑에서 나온 것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방금 합창 부분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방금 들었던 교향곡 9번 합창의 음악적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가지의 음악적 특징을 한번 알려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합창교향곡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합창교향곡은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때에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겠죠. 합창교향곡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4번째 악장에 합창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베토벤은 성악을 교향곡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기악과 성악을 비슷한 수준으로 작곡을 해서 또 다른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시인 슐러의 시를 이용해서 가사로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확인하셨죠?
이번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교향곡 9번이라고 했을 때 교향곡이란 무엇일까요? 교향곡이란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가장 큰 규모의 소나타를 이야기합니다. 관악기와 현악기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소나타를 의미하고요. 보통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악장이 마지막 악장인 네 번째 악장이었죠. 이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거쳐서 그 모습이 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음악적 특징입니다. 소나타 형식인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고전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전시대 때에 소나타 형식이 확립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나타 형식이란 무엇일까요? 소나타 형식이란 제시부, 전개부, 재연부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음악적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주제를 사용하고요. 두 개의 주제를 제시부에서 먼저 제시를 한 후에 그 주제를 전개해서 발전시키고 재연부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그런 식의 형식인데요. 이 소나타 형식은 교향곡이나 소나타, 협주곡 등의 1악장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음악적인 특징 세 가지를 알아봤으니까요. 한 번 더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영화에서 한 부분을 편집해 왔습니다. 영화 카핑 베토벤이라는 작품인데요. 베토벤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았을 때 이 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이 곡을 지휘할 때의 모습을 사실에 기반해서 한번 풀어낸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리지 않는 베토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부분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봤나요? 베토벤이 지휘를 하면서 어떤 여성을 보면서 같이 지휘를 하죠. 이런 구도가 이 영화의 주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빈칸 맞추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전시대에 대해서 주로 배웠어요. 고전시대의 음악적 특징과 작곡과 그리고 교향곡 9번에 대해서 빈칸을 맞춰보겠습니다. 고전시대의 음악적 특징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2가지를 가져왔어요. 고전시대에는 어떤 형식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소로 시작하는 형식.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나타 형식입니다.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고전시대에는 절대음악이 발전하여서 순수한 예술적인 목적만을 취하는 음악이 많이 작곡되었다고 했죠.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작곡가. 선생님이 대표적인 작곡가 3분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2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먼저 하로 시작하는 작곡가 누가 있었죠? 네, 바로 하이든입니다. 하이든, 파파 하이든이라고 불렸던 하이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2번째 작곡가는 모로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뭐였죠? 맞습니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라는 천재 작곡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향곡 9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교향곡 9번은요,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나머지 한 분이 작곡을 했네요. 누구일까요? 배로 시작하네요.
베토벤, 네, 맞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들었죠. 근데 이 노래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합창을 사용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 합창의 가사는 어떤 시인의 시를 사용했었을까요? 시인의 이름 기억납니까? 누구였죠? 네, 쉴러였습니다. 독일의 시인 쉴러의 시를 가지고 합창 부분의 가사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고전시대와 합창교향곡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낭만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학습지에 잘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